한반도 고구려 역사의 원형이 북위이고 백제의 역사의 원형이 동진입니다. 고구려와 북위, 백제와 동진이 위치했던 지명을 비교하면 이들이 똑같이 일치한다는 진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북위, 위나라의 의미. 북위란 옛 전국시대 제후국 위나라의 땅을 기반으로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위나라가 되는데, 전국시대 제후국 위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북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몽골 비사와 집사에서는 고려의 수도 송도를 어떻게 부르는지 찾아봅시다. 송고려는 송구려 혹은 송구루입니다. 이 송구루를 비하여 소구로 혹은 우구루로 부르던 것이 현재의 위구르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는 위, 윗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우구루 혹은 위구르는 모든 제후국들의 황제국인 상국을 가리키는 말을 조작 세력들이 소구루, 송구루, 우구루로 비하여 헷갈리게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살펴봅시다. 핀란드인을 우랄 어족의 일파인 핀우그리오파라고 합니다. 우랄 아라는 천황님과 천부가 있었던 아르야르의 알토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동한 세력들이 핀란드인들입니다. 우구르, 우구리아, 위구르란 윗고려라는 순수한 한글로 기원전 3897년 신시 개천 이후 중원에서 이동한 재정일치의 세력으로 윗선대 고려인을 지칭합니다. 발트 삼국 중 라티비아의 경우도 발트란 박토, 베달토의 의미로 발칸반도,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바그람, 아프가니스탄과 동일한 의미와 지역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렇듯 지구상에 박토가 많은 이유는 이들이 우리의 역사 무대 중원에서 이동해간 형제들로 전부 한글을 사용했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사회 동포였던 것입니다. 라트비아 역사 속의 핀우그르란 핀란드 계열의 윗고려인이며, 레트족이란 서코리아닌 아르메니아의 예레반에서 기원한 사람들은 모두 스키타이 아리안들입니다. 현 신강의 위구르인 역시 중원에서 이동한 세력으로 모두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수도 송도가 왜 위윗의 상국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경상도 상주의 군명의 위상자에 상주와 상나라의 상산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보고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아찔했던 장면은 경상도 상주의 여건을 낙양역 주서쪽 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에 상주가 황제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며 낙양이라고 합니다. 현 중국 역사에서는 상나라가 있었던 곳을 꽁꽁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직신남에서는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상도 상주에서 상시가 탄생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이 상시가 있었던 상주가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의 땅이라고 합니다. 송나라란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상나라의 후손에게 상나라 제사를 지내라고 봉지로 준 땅이 송나라였는데, 미작의 송나라에 상주가 있었고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황제국 상나라가 있었던 상산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요. 사기세가에서 송나라의 건국자 미작의 동생 미중의 아들이 받은 봉지가 송공이라고 합니다. 송공이란 바로 고려의 수도 송악과 동일한 제명으로 이것을 보는 순간 정기에 감전된 듯 전율을 느꼈고, 이렇듯 발해가 고려이며 황제국 송나라였던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곳이 위윗의 상국이었을까요? 개성의 군명이 황도입니다.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그래서 천하의 황제국 위윗의 상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북위가 건국되었습니다. 북위 태조 도무제 탁발규. 상기의 지명 중 탁발규 모친의 고향인 하람부와 대나라에 대해 분석해 봅시다. 하람부, 함경도 함흥부에서 인용합니다. 이 힌두쿠시 산맥에 등을 대고 앉아있는 함흥을 이쪽 함경도 영흥의 화림에서는 함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사에서는 흥원부로 불렀으니 세난이 발간과 완전히 같은 말이 됩니다. 함경도 함흥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신증동국 여지신남에서 함남부가 함흥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함난이 함경도 영흥의 쌍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쌍성으로 군명 박평은 박토로 함경도 영흥의 지명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함경도 영흥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함경도 영흥을 용흥이라고 합니다. 용흥이란 광해도 황주의 군명으로 이곳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기도 영평과 함경도 영흥은 영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영평은 또한 영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이 영주로 상기의 지명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천황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익주에 있는 성이 익성입니다. 자, 그러면 빙빙 돌아온 한남부인 하람부와 쌍성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상기 천황님이 계셨던 남양의 군명 익주에 있는 성이 익성으로, 모성이란
역사가 잉태된 곳으로 이곳이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황제국인 상국의 위나라였던 것입니다. 탁발규의 모친이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천왕님이 계셨던 당성, 용성과 천부가 있었던 금성을 합쳐 쌍성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대나라, 탁발규 가문이 대나라의 왕이라고 했으니 대나라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탁왕씨 또는 척왕씨란 탁씨, 척씨, 왕씨가 동일한 혈족이라는 사실로 대나라의 대를 대동이라고 합니다. 대나라의 대동이 대동강으로 호경을 안고 흘렀다고 합니다. 평양이 서주의 수도 호경으로 이곳이 바로 탁발규 대나라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비수대전, 탁발규의 모자가 비수대전이 벌어진 틈을 이용해 장안에서 탈출해 모친의 고향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북방의 중산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함경도 정평의 국명 파지란 파척의 파지역이며 중산이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중국 중화의 지명이었습니다. 위나라의 공구, 탁발규가 신시계천이 있었던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박토, 영흥의 하란부를 기반으로 위나라를 건국했던 것입니다. 최현백, 상기의 최현백과 관련되는 지명 중 방릉, 신도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어떠한 자료에서는 최갱을 청하 최씨라고 하며 어떠한 자료에서는 최갱을 방릉 최씨라고 하는 바 이 둘의 지명도 모두 분석해 봅시다. 방릉, 청하, 평안도 박진의 군명 박주란 이곳이 밝은 박도의 환도로 밝음을 박으로 한자 음치했던 것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청하란 청주에 있는 하천으로 평안도 박진의 군명 덕창과 경상도 청하의 군명 덕성과 강원도 양양의 군명 덕령은 동일한 위치의 지명으로 방릉과 청하가 동일한 위치의 지명이었습니다. 신도와 신주, 신안, 가산, 가주, 가평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가산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천왕산은 천왕이신 부처님, 상제님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며 봉도산이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진산이었습니다. 풍태후는 문성제의 황후로 북위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인물로 풍태후가 묻힌 용고릉이 산서성 대동시 진천향에 있었다고 합니다. 진천은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조복 논쟁, 풍태후에서 오고 소식을 들은 남조의 제나라 부제는 곧 대신 배소명을 정사로 하고 사준을 부사로 하여 조문사절을 파견하여 조문하게 했다. 배소명은 유명한 사학자 집안 출신으로 조부 배송진은 삼국주의 주석을 썼고 부친 배인은 사기의 주석을 썼다. 이에 영향을 받은 배소명은 아주 박식했으며 사준 역시 명문 가문의 후손으로 외교 전문가였다. 우선 배씨의 내력에 대해 살펴봅시다. 배씨는 진나라 계열 성씨로 후자침이 시조가 됩니다. 진나라가 있었던 진읍 청수현이 부영국인 청주입니다. 배씨의 본관인 하동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현지의 역사는 후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알아볼 수 없도록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지명 하나하나 찾는 과정은 인내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 청하라고 합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 청하란 청주에 있는 하천으로 배씨가 탄생한 진나라의 시작 진읍 청수현이 바로 청주에 있는 물이라고 했는데 청하가 청주에 있는 물입니다. 기가 막히죠. 배소명과 사주는 북위의 수도 평성에 도착했고 용안실로 들어가 조문하려는 순간 유병이 막아섰던 것으로 남조의 율법의 상복은 주홍색이 조복으로 배소명과 사준이 주홍색 조복을 입고 있었는데 북조의 율법에서는 흰색이 조복이었던 것이다. 조복 논쟁은 남조와 북조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했으나 조문을 온 배소명과 사준은 한 발 물러서며 흰색 조복을 입고 조문을 한 것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풍태후의 장례 이후 북위에서는 담례하기 위해 이표를 남제에 파견했다. 이표가 남제에 도착하자 남제의 재무제는 정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나 이표는 정중히 사양하며 현재 북조의 황제께서는 상중이라 슬퍼하고 있는데 신하된 도리로 어찌 연회에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재무제왈 그렇게 예의를 따지는 북위는 왜 황제가 3년상을 치르지 않소 하고 물으니 이표왈 황제가 3년상을 치른다면 국가 대사는 누가 처리하겠습니까 대답하니 재무제왈 황제가 3년상을 치르는 동안 국가 대사는 재상에게 맡겨 처리하면 되지 않소 물으니 이표왈 고소에 이르기를 오제 때는 대신이 군주만큼 현명하지 못했기에 군주가 친히 집정하였고 하상주 때는 군신 간의 지혜가 비슷했으므로 함께 집정했고 오패 시대에는 대신이 군주보다 현명했으므로 대신이 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황제는 오제처럼 현명하므로 어떻게 재상이 그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재무제는 한편으로는 이 표가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말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신화가 10만 대군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중국 역사 북이 태조 도무제 탁발기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